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옛날에 공산주의 유머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좀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 주로 소련을 배경으로 해요.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분위기를 개그로 승화시킨 매우 재밌는 개그 시리즈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스탈린이 잃어버린 손목시계를 찾는 내용입니다. 그 스탈린이 비밀경찰 대장인 베리아를 불러가지고, 베리아 동무,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베리아가 곧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한 점심때쯤 들어온 베리아가 말하기를, 서기장 동지 기뻐하십시오. 용의자 50명을 잡아다 족쳤더니 전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라고 했어. 거기에 대한 스탈린의 대답은 그 시계 조금 전에 찾았는데 이거였어요.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건지 모르겠는데 배우 박용우 씨와 이보영 씨 주연의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에 보면은 일본군 헌병 중좌의 집을 턴 도둑인 해당화를 잡기 위해서 경찰이 이제 용의자를 잡아들여 한바탕 고문한 후에 서장한테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범인 해당화를 검거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는 말에 이 서장이 순사한테 뭐라 그래? 네가 지금까지 잡아들인 해당화가 총 몇 명이야? 근데 도난당한 물건을 회수한 건 하나도 없다. 해당화를 만들지 말고 잡아오란 말이야 라고 쏘아붙인 장면이 그야말로 백미인데, 이 두 가지 개그의 공통점은 잊지도 않은 범인을 잡았다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뭐 유머가 다 그렇지 하겠지만 이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게, 실제로 인권이 피폐하던 시절에는 범인을 못 잡으면 아무렇게나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덤탱이 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범인을 못 잡으면 범인을 만들어내는 그 정도 차원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개수작이 정치로까지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 요즘에야 뭐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라고 많이 불리고, 옛날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많이 불렸던 그림자 정부 세력들, 통칭해서 뉴월드 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의 거의 전매 특허라 할 만한 스킬인데,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을 터뜨리고 일을 만들고 위기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안전을 위해 각국의 국경을 철폐하고 단일 세계정부로 통폐합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평온하고 평화롭고 안전하다면 단일 세계정부와 통제체제가 필요가 없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평화를 위협하는 적들이 나서 설친다면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세계가 하나로 뭉치지 않은 아젠다가 먹혀들게 되는 거라고요. 바로 이런 이유로 어떤 정권이나 정치 세력이나 파벌이든 간에 이상하리만큼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위기를 내세우며 마케팅을 하려 든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것들이 뉴월드의 내선인지 괴뢰인지 최소한 그들의 행태를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일루미나티의 음모를 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사자성어가 바로 3인성후. 세 사람만 작당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전설의 용사도 결코 물리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최강의 드래곤이 투명 드래곤입니다. 분명히 드래곤이 나타났다는데 안 보여? 드래곤이 있다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드래곤이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렸다는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쳐들어왔대. 이런 드래곤을 뭔 수로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그 투명 드래곤과 맞서 싸워 마을을 지키겠답시고 용사가 24시간 365일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그 해를 넘기기 전에 수면 부족으로 과로사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쉬거나 잠들 수 없는 것은, 용사가 좀 쉬려고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드래곤이 나타났습니다 라며 용사를 두드러 깨우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용사가 해야 될 일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투명 드래곤을 막기 위해 계속 눈을 뜨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 마을의 실체와 마을 사람들의 정체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걸까? 이 비유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정권을 잡고 집권해서 통치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을 보살피겠다는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라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고 나라가 얼마나 잘 될지를 어필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 후보가 들어서면 나라가 망하고 당신들도 망한다. 나를 찍어야 산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날 지지해라. 저 후보 찍겠다는 건 나라가 망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한다면 그런 정당, 그런 정치 세력 과연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자들일까? 물론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과 휴전 중이라는 분명한 팩트를 겪었어요. 그리고 겪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성향의 국민이든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모두 감당하고 대처합니다. 뭐 좌파들은 뭐 안 겪어요? 그걸? 응?
이런 휴전 정국을 좌파들은 안 겪나? 어떤 정권이든 어떤 국민이든 같이 감당하고 같이 대처하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거를 특정 파벌이 독점하고 자신들만이 적들에 대항하여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으니 저 상대 파벌은 적에 동조하는 역적들이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 소위 보수 우파라는 집단에는 그것이 정말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잘 먹혀들었어요. 기나긴 세월 동안 안보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표를 줬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진짜 백인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 들어서요. 우리나라 안보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였고 심지어 전 정권의 불법 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하룻밤 사이에 소멸될 뻔했습니다. 저쪽에서는 뭘 자꾸 지키자는데 열심히 지킬수록 그 지켜야 하는 가치들이 소멸되고 있으니 이쯤 되면 아무리 아메바의 개, 돼지, 소대가리라도 머가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본 게시탐 중에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사상 초유로 이재명 및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어요. 예, 인정합니다. 옹호 발언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것만 보고 본 게시탐정을 그 무슨 위장우파니 좌빨이니 종북이니 친중이니 간첩이니 별소리를 다 하며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탐정이란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을 찾아내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자이지 의뢰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위기 상황을 조성해가지고 그 해결을 빌미로 권력을 장악하고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게 뉴월드의 기본이자 핵심 전략인데 그러니 마치 그들에게는 언제나 적이 필요했고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내가지고 인류를 향해 들이밀었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 이 나라의 뉴월드 내선들도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내밀면서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자신들을 찍으라고 뻗댔고 참으로 아다리가 잘 맞게도 오랜 냉전시대와 현존하는 휴전 상황을 겪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 먹혀드는 프레임이었던 겁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좌파 진영을 대상으로는 그야말로 맞춤형 최종 병기였던 터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연신 집권했으나 제대로 뉴월드의 괴뢰 정권 세워보자는 욕심으로 시행한 탄핵은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째는 꼴이 돼가지고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좌파 정권 기간 내내 길을 모으던 그들은 지난 대선 때 총력을 폈고 이재명은 안 된다, 이기고 보자, 정권 교체 등의 구호는 마침내 괴뢰 정권의 탄생을 성공시켰어요. 그러다가 그 정권이 또 무너지고 다시 대선을 앞둔 지금은 더욱 공세를 강화해서 아예 상대 후보인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 걸 떠나서 사법적으로 제거할 계획까지 추진했던 겁니다. 즉 이재명은 그 개인의 자질이나 품성, 인격, 정책, 정견이 어떻든 간에 그거 상관없어요. 뉴월드의 괴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할 일종의 미끼인 겁니다. 이재명이 들어서면 나라가 망한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간다. 이재명이 이기면 공산화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잔뜩 이재명 공포증으로 몰아넣은 후에 그 이재명을 우리가 막아줄 테니 힘을 모아달라 라고 빅텐트를 구성합니다. 솔직히 반대편에서 누가 그냥 저 민주당 쪽에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와도 어느 정도의 악마화는 진행될 테지만 이재명은 그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그걸 빌미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기에 너무 좋은 안성맞춤의 인재였어요. 다른 인사들과 달리 이재명의 경우 국민들도 그 가스라이팅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여길 만하기에 고조되는 반 이재명 분위기에 귀를 기울게 되는 겁니다. 비호감 후보 몇 수년에 들잖아요, 이재명이. 아니, 죄가 있으면 진작 재판을 해가지고 선고를 하고 집어넣든 처벌하든 해야지. 재판 질질 끌어가지고 이 대선 일정까지 끌고 온 거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유력 정치인을 잘 지킨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정권 창출을 위한 악역을 맡을 이재명을 일부러 살려둔 뉴월드의 내선들 독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재명을 재판 진행 없이 놓아두고 계속해서 반 이재명 분위기를 이제 높이고 올리고 분위기 띄우고 나오는 후보들마다 이재명을 물리치겠다면 나발을 불게 합니다. 그러다가 뉴월드의 괴뢰가 이제 딱
지목돼가지고 후보로 확정되면 묵혀둔 재판을 급진행시켜 이재명을 바로 날려버리고 유력한 상대 후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뉴월드의 괴뢰는 부전승이나 다름없이 집권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뉴월드가 괴뢰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거로 따지면 어림택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 공작이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걸 넘어 파묻어버리는 작당질인데, 문제는 그렇게 날아간 장본인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휴 그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싸지, 뭐 그때도 어쩔 수 없지 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된단 말입니다. 단지 그대가 이재명이란 이유만으로. 저 자리에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후보를 넣어봐도 똑같은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저런 짓이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뉴월드의 괴뢰 외에 어떤 정치인도 이 나라에서 집권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국회 다수당을 유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력, 투쟁력 어디 가는 게 아닌가 봐. 역시 싸울 줄 알아야 돼. 필살적으로 자당의 대선 후보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재명은 무난히 대선에 출마할 걸로 보이고 무난히 당선도 될 걸로 보이고, 뉴월드의 내선들은 어쩌면 이재명 시대를 대비할 포석으로 그를 날리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꾸밀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재명 5.18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개헌하자. 개헌 논의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의 국민투표. 뭐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야. 사실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이재명의 특이점은 모두가 개헌을 외칠 때 혼자서만 헌법 수호를 외친 겁니다. 이재명이 무슨 헌법 수호 웃기시네 할 수는 있지만 있는 헌법을 굳이 뜯어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지키려 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장점이라고. 헌법 수호가 별게 아닙니다. 개헌 안 하는 게 헌법 수호야. 말이야 4년 중임제니 뭐니 하지만 일단 개헌에 물꼬를 트게 되면 뭔 짓을 할 줄 알고, 5년 단임제로 하면 나라를 못 지키고 4년 중임제를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어디서 나온 개소리입니까 그게? 예?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1987년 헌법이 그래 오래되긴 했어. 근데 대체 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입만 띄면 개헌하는 건데?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치는 사람이 일단 그 중에 가장 제정신일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는 그게 이재명이라는 게 엄청난 반전이자 불행이기도 하네. 예. 그리고 한일 말로 뭐 2026년에 뭐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2028년에 뭐 어쩐다고요? 그때 돼봐야 알죠. 예? 그때 돼봐야 알지. 뭐 한독수 이런 사람처럼 1년 안에 하겠다 이런 확답도 아니고 뭘 믿고. 이 뉴월드에서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너무 물렁하게 본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이재명조차도 개헌을 얘기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종의 딜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연상케 하잖아요. 재판 문제 잘 단도리 해줄 테니 집권하면 개헌을 하라. 고 뉴월드의 내선들이 접근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이유로 개헌 이슈를 꺼냈을지 의문이거든. 그러나 다른 후보들과 다른 또 이재명만의 특장점이 있으니까 별 크게 걱정은 또 안 돼. 그건 바로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자기 이득과 상반되는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말이야 이쪽에도 쉐쉐 저쪽에도 쉐쉐 하겠지. 근데 뒤에서 뭔 짓을 할 줄 알고. 이번에도 일단 대선을 나가서 당선은 돼야 되니까 말을 꺼냈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적을 보면은 뉴월드의 내선들이 과연 이걸 진심으로 믿을까? 못 믿을 것 같은데. 어떤 전적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세요. 민주당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추진하는 것이 방침. 밑에 누가 댓글 달았어요.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이 꼴, 국민들 반대가 더 많으니 어차피 안 한다. 10년 전부터 민주당 스탠스였다. 그냥 추진 안 한다는 소리다. 차별금지법이 당연하다, 필요하다, 추진하겠다 라고 19년째 말만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냐. 2020년 총선 이래 국회 압도적인 다수당이, 심지어 개헌이 아닌 일반 법안은 과반수인 151석만 넘어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180석을 가지고도 차별금지법은 요지부동. 사실상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틀어막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나가서 대놓고 반대 외치기만 한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럼요, 필요하죠, 만들어야죠, 압력 추진해야죠 하면서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실무적인 저지를 했단 말입니다. 아니 180석 있는 당에서 입 다물면 어쩔 건데. 그야말로 뉴월드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쉐쉐, 뒤에서는 칼이 꽂힌 상황이지. 본 게시탐정이 말한 전적이란 바로 뉴월드 아젠다를 상대로 한 겁니다. 참 반전 매력이다, 그죠? 원래 이번 시간에 달라 그랬는데 시간상 한 편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민감한 이슈야. 중국과 관련된 것. 친중이면 역적이고 반중이면 애국이냐.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다는데 이거에 대한 거예요. 친중 반중 논란. 과연 누가 만든 프레임이며 어떤 종류의 투명 드래곤일까?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